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텃밭인 경남 지역 선거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창원시장 선거에 조진래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지지세 확장에 나서고 있죠. 좋은 아침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조진래 후보를 직접 만납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창원시장 후보로서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자 조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 후보님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죠.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적이 있으시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는 정무부지사로 또 그 뒤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맡았습니다. 입법부 또 행정을 두루 거치면서 이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자, 돌직구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 조 후보께서 창원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창원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조선산업 또 기계산업이 쇠퇴 일로를 걷고 있고 또 통합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으로서는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국비 지원을 감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예산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둘째는 우리 지역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또 세 번째는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찍이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갈등 조정 영역을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을 조절해 왔고 또 네. 국회에 진출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갈등 조정 역할과 기능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하면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저의 경험을 위기에 빠진 창원시정에 응용한다면 창원이 다시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아마도 공천 과정에서도 저의 이런 다양한 경험이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본선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점을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3월 말 그 전략 공천으로 창원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내 그 혼란스러움이 좀 쉽게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뭐 군소 정당과 달리 집권 여당이나 또 제1야당의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 경쟁이 심하고 또 공천에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 저희 당의 경우에는 예선에서 7분이 경합을 했는데 대부분 6분의 경합자들은 당내 결정 과정을 다 수용하고 지금은 대성적 차원에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직 시장인 안상수 시장님께서 아직도 당의 결정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그리고 제 자신이 계속해서 안 시장님을 설득해서 양보를 얻어내서 단합된 우리 보수의 세력으로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창원 시민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어제 휴일이었습니다만 또 당내 그 당원 협의회 사무국장들과 또 일부 도의원 후보들도 나서서 그런 점을 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무엇보다 현직인 안상수 시장이 이제 오늘 이죠. 탈당을 이제 단행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이미 지금 바뀐 상황이란 말이죠. 조 후보님이 그동안 그 안 시장과의 대화를 좀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조율이 좀 쉽지 않았던가 보죠. 예, 그렇죠. 그 안 시장님께서는 시장에 앞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영임하신 당의 원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입니다. 네. 당에 아까도 말했듯이 당에서 계속 설득하고 있고 또 대표님께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분노한 상황이지만은 분노하기에는 너무나 현명하신 분이고 또 분노하기에는 성숙하고
또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다린다면은 좋은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이걸 사자성어로 비유한다면은 미룬 부루라고 하겠습니다. 예. 구름이 가득 찬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예. 아마 기우제라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창원 지역의 5개 예, 당협 예. 사무국장님께서 아마 국회의원님들의 뜻을 대신해서 안시정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예. 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5월 2일에 우리 경남도당 차원에서 경남도 자유한국당 후보자 결의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종의 기우제로서 안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 기우제라도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설득을 아주 끝까지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조진래 후보님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고 안 시장이 예. 무소 출마를 강행한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은 직접 현장 속에서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 후보님의 그 몇 가지 주요 공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허울뿐인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을 마산 해양 항로화 관광 기업 도시로 지정해 돌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국비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 도시 개발 특별법을 통해서 현재 진척이 없는 그 인공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먼저 해양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그 진행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그 뒤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수차례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의사 표명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 여권에 출마한 창원시장 예비 후보자님들께서는 그냥 국비 지원만 촉구하는 목소리만 냈지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제가 기업도시특별법을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서 민자 유치를 촉진하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예. 기업도시특별법이 지정이 된다면은 우리 마산의 기존의 구산 해양관광단지하고 도성과 연계해서 마산의 관광산업을 또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시장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구도심의 도시 재생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 또 해양 항로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경상남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 항로화 관광기업 도시를 추진한다면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구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양 항로화 기업 관광 도시로 예.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지만 이제 지자체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이 꼭 절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에 해수부 장관께서도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 또 그런 과정에서 국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것이 마산 가포 신항을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 신도시를 조성한 것입니다. 예. 그런 대통령님의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말의 전후 맥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법적 논거를 제시하고 설득한다면 충분히 정부에서도 하답을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논리적 근거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원시만의 새로운 기업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와 그 연계한 네. 핵심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상 문제도 창원시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창원이 원래 기계 산단입니다. 그 기계 산업의 핵심이 터빈, 모터, 또 크러치, 엔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걸 네. 전문 용어로 유닛이라고 합니다. 빅 유닛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기계 산단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구조고도라고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기존의 제로연구소를 제로연구원으로 성격을 해야 되고 네. 또 제2 제로연구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제도적 측면을 떠나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네. 창원에서는 창원산업진흥원이라는 이런 출연된 재단이 있습니다. 네. 이 재단을 확대 조직을 재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데 또 금융 지원까지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원산업진흥원을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또 다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진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전국에서도 참 젊은 도시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도시 진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립 진해 그 여성 어린이 메디센터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네. 자, 메디센터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최근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해서 우리 산모들이 출산 전후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해 지역은 방금 말했다시피 39세 이하가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어떤 의료 또 출산 이런 것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산에는 마산 도립의료원을 신축해서 어르신들 위주의 척추 그리고 이런 어르신들의 이런 치매 척추 또 이런 거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 산업도시인 우리 창원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중심에 또 창원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과 어린이 비중이 큰 진해에도 시립 여성 어린이 메디센터를 설립해서 안심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육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구상된 것이 메디센터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초부터 그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 논란이 참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창원시가 현재 이제 입점 여부를 선거 이후로 이렇게 미루면서 일단은 갈등의 수준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는데 조 후보님은 스타필드 입점의 정당성을 검토하면서 네. 지역 상권을 지켜내고 또 상생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보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입점 인허가권을 창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은 결단을 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네. 우리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심의 재래시장 상권도 보호되어야 됩니다. 네. 문제는 시장으로서 그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시장이 갈등 조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스타필드 입점 찬반 논란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중에서 토론회장이 공론회장이 수차례 있었는데 창원시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번도 공론회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은 창원시가 주체가 돼서 공론회장을 열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예. 이 정권 들어서 사실 가장 또 두드러졌던 어떤 변화상으로서 공론화위원회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진래 후보님과 함께 또 이 경합을 벌이게 될 허성무 후보도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기존의 공론화장은 창원시 의회가 대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또 그것을 공론화해야 되고 또 예.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또는 그런 공론화의 장도 투 트랙이 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의회만 전적으로 맡겨놓을 문제도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또 어떤 직접적인 그런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 후보님이 전략공천이 결정되자마자 그 정무부지사 시절에 도의 출연기관이죠. 경남 테크노파크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경찰 조사를 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 논란이 글쎄요. 선거 기간 내내 조 후보님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용어 정리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리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됐거나 또는 성적을 조작했거나 혹은 그 인사결정권자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대가성이 드러났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경남도가 이것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의뢰한 것을 그 서류를 보니까 TP에 파견된 직원에게 네. 채용 기준을 고치게 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직원에게.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채용 기준을 결정한 것은 그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P에 파견됐다는 그 직원이 채용 기준을 변경할 법적인 권한이나 또는 채용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권한과 결정권은 해당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네. 해당 인사위원이 누구인지 이사회 이사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로 나오는데 그 드루킹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가 먼저 법적으로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 수사가 김경수 우리 도지사 후보님에게까지 압박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그 채용되었다는 그 직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 연결고리에 있는 그 직원을 갖다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혹은 채용에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면 경상남도에서는 TP를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해부해서 해당 당사자를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거나 혹은 성적을 조작했다거나 그런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해당 당사자를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면 이미 저에 대한 간접적인 수사 압박이 될 것이고 증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수사 내용을 예, 예.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언론에 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흠집 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이렇게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틀립니다만은 이전에 김대엽 씨가 이해창 대통령 후보 병풍 비리 사건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거의 무의미가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여러 가지 가정을 볼 때 예. 우리 경찰의 야당 후보 흠집 내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 정정당당하게 네. 제가 수사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밝힌 바 결백을 있습니다. 주장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국면이니까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혼란을 낳을 것이라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경우에 관련자들의 이미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 금품 거래 정황까지 드러나 가지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까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선상에 있는 연결고리에 있는 김경수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소환조차도 하고 네. 있지 않습니다. 자, 너무나 오늘 행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조 후보님의 그 견해를 들었고요. 또 경찰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의견을 낸다면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원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의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저의 좌우명은 제가 좋아하는 일에 제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창원의 변호사로서 첫 사회 출발을 해서 우리 기회의 땅 창원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창원이 현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우리 창원시와 시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